돈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닌데 사실 이 정도 공부조차도 하기 싫다면 이건 좋은 건축사를 만나지 못해서 좋지 않은,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 건물이 지어졌을 때 이건 스스로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독자분께서 저에게 아주 어려운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은 건축사를 찾아갈 수 있나요? 라는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비 건축주님을 위해서 괜찮은 건축사 사무소를 찾는 방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에 앞서서 좋은 건축사의 기준은 어떤 것일까요? 이건 사람마다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들 기준에서는 네임밸류를 보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학벌을 또 따지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니면 설계비가 얼마인지 따져서 설계비가 저렴하고 건축 연면적을 많이 만들어내는 건축사가 가장 좋은 건축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지금까지는 많지는 않지만 여러 건축주분들을 만나보면서 그분들이 원하는 게 천차만별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는데요. 처음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저의 눈으로 지금까지 좋은 건축사와 좋지 않은 건축사를 구분하려고 했는데, 일반인의 시각에서 좋지 않은 건축사를 보려고 한 적은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일단 좋은 건축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일단 똥은 피해야 하듯이 좋지 않은 건축사 유형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설명드릴 유형은 허가방 스타일이에요. 허가방이라는 것은 주로 건축 설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주 평범하게 사용하는 말인데, 디자인과는 전혀 상관없고 주로 허가를 넣는 간단한 업무만을 한다고 해서 부르는 이름이거든요. 이런 사무실은 건축사 도장을 빌려주거나 아니면 행정적인 간단하게 도장 찍고 돈을 받는 간단한 일만 하기 때문에 건축사분들이 딱히 공부를 하지 않아요. 디자인과 관련된 서적은 전혀 보지 않기 때문에 디자인에 대해서 전혀 고민이 없고, 이분들이 구매하는 유일한 건축 서적은 아마 건축법규책일 거예요. 실제로 이런 분이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건축 시장에서 일하는 절반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토지 변경이나 각종 간단한 행정일을 맡기기에는 저렴한 비용과 그리고 공무원과의 친분도 두터워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지만, 만약 본인의 집이나 건물을 설계에 맡기려고 한다면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평소에 이제 디자인적인 그런 스터디가 전혀 안 되시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본인들이 원하는 디자인을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거는 마치 블루클럽이나 아니면 이제 목욕탕에 있는 이발소 있잖아요. 거기 이발소를 가서 요즘 최신 유행하는 머리 스타일, 연예인들 하는 그런 머리 스타일로 만들어주세요, 막 이런 얘기랑 똑같은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재료에 좀 의지하는 건축사분들이에요. 이분들은 고급 재료가 좋은 건축을 만든다라는 그런 모토로 건축 디자인을 하는데요. 디자인적으로 물론 고급 재료를 사용하면 좋긴 좋겠지만 유독 고급 재료에 집착해서 남들과의 차별점을 두려고 하는 분들이에요. 좋은 디자인은 재료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성질을 잘 이용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마치 비싼 재료로 비싼 건물을 지어야지만 자기가 멋진 건축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만나게 되면 건축주분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비싼 공사비로 고생을 조금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만약에 건물이 지어지고 나서 되게 조화가 잘 돼서 어울리는 그런 옷을 입고 있으면 좋은데, 사실 좋은 재료만 가지고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좋은 건축물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사용 용도와 그리고 그 주변 환경에 따라서 사실 재료는 그 공간에 맞는 재료들을 사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도 다르게 얘기해서 예를 조금 들어보면, 옷을 디자인하는 어떤 그 디자이너가 캐시미어라는 그런 소재가 되게 고급스럽고 되게 좋다라는 이유로 내 팬티를 캐시미어로 만들면 과연 좋은 팬티라고 얘기를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좋은 옷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런 것처럼 그 각각의 옷에도 각각의 어떤 용도라든지 아니면 그 옷을 입어야 하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재료나 이런 것들은 적시적소에 다 맞게끔 분류가 되어야 되는데, 비싼 재료만 무조건 고집한다고 해서 꼭 좋은 건물이 되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무조건 싸게 그리고 무조건 빨리 짓는 그런 유형이에요. 위에 설명했던 거와 반대로 무조건 싸게 하고 그리고 빨리 짓는 건축사분들이 많아요. 사실 건축 설계를 맡기는 많은 건축주분들이
대부분 이런 것들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요. 물론 이런 걸 정말 원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설계가 저렴해지는 만큼 공산품화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똑같이 찍어내듯이 카피를 한 그런 건물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건축 설계의 90%가 넘는 부분이 차지하는 게 결국에는 인건비거든요. 근데 인건비라는 건 어떻게 보면 싸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또 따지고 보면 사람이 정해진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의 일이라는 게 내가 시간당 얼마를 벌었을 때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설계비가 저렴해지고 그리고 설계하는 시간이 되겠다 보면, 그럼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그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의 디테일이 떨어지고 공사에서 하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리스크가 커진다는 거죠. 저렴한 설계가 무조건 하자가 생긴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렇지만 그 리스크가 커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텔레비전에 나와서 본인이 건축가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유튜브나 신문 같은 곳에서도 건축가라는 단어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대부분 건축사 자격증이 없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물론 건축을 하는데 자격증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적어도 건축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은 경력에 대한 것도 이미 검증이 된 것이고, 그리고 일에 대한 책임 소재가 확실하기 때문이에요. 최근 인터넷에서 젊은 건축가들이라면서 소개하는 곳에서 설계하는 것들을 보면 사진이나 인테리어만 보기 좋게 하는데 설계의 근본이 되게 약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마치 덜 익은 과일 같은 느낌이었어요. 젊은 건축사라고 얘기를 한다면 사실은 다르겠지만, 젊은 건축가라고 소개를 한다면 가급적이면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의 돈으로 예술하려고 하는 유형이에요.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재료비를 비싼 거를 무조건 사용하는 거랑 좀 비슷한 유형이긴 한데, 건축사분들은 대부분 마음 한켠에는 다들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정말 만들어 보고 싶은 집을 디자인해 보고 싶은. 그런데 그런 건 사실 자기 집을 지을 때 해야 하는 건데, 저희는 사실 실제로 본인 집을 지으면서 살고 있는 건축사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제가 알고 있는 건축사분들 전부 다 아파트에서 사시거든요. 늘 남의 집을 지으면서 살다 보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집을 만드는 게 아니라 본인이 살고 싶은 집을 제안하는 것들이 많으신 거죠. 일단 자기가 짓고 싶어하는 화려한 집들을 설계를 해서 일단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던져보고 여기서 이제 조금씩 절충해서 이렇게 가는 건데,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건축주분들이 처음에 원하는 그런 집이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일단 찾아보면 사실 더 다양한 좋지 않은 예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자신에게 잘 맞는 건축사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라는 답변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좋은 건축사를 일반인이 찾는 건, 예를 들면 비유를 해서 얘기를 하면 좋은 그림을 구매하는 과정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벽이 단순히 허전해서 저렴한 액자를 구매해서 걸어두기를 원하는 분이라면 뭐 이케아나 아니면 마트에서 파는 그런 대량 생산된 그림이나 액자를 구매해서 걸어 놓으실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직접 그려서 벽에 걸어 두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그림을 어떤 투자의 개념으로 구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것처럼 건축 역시나 본인이 원하는 용도와 그리고 본인이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좋은 건축사를 찾을 수 있는지가 달려 있어요. 최근에 어떤 건축주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스타 건축가에게 찾아가서 집을 설계를 의뢰를 한다면 그때는 이미 설계비가 많이 비쌀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좋은 건축을 할 수 있고 미래의 가치가 있는 그런 유망한 건축사를 찾는 눈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드렸어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면 진짜 너무 무책임하다고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건 제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건 세상의 진리와도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책도 많이 봐야 되고 평소에 좋은 건물들을 보러 다녀야 해요. 돈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닌데 사실 이 정도 공부조차도 하기 싫다면 이건 좋은 건축사를 만나지 못해서 좋지 않은,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 건물이 지어졌을 때 이건 스스로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공부를 하면 과연 어떻게 좋은 집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럼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면 그럼 또 어떤 걸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무엇을 공부를 해야 되냐,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든 걸 다 길게 설명드리긴 되게 힘들어요. 이게 왜냐면
사람마다 내가 어떤 집을 짓고 싶은지에 대한 그런 어떤 취향이 너무 틀리거든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부터 끝까지 전부 다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 분도 있거든요. 내가 어떤 종교적인 믿음 때문에 불교를 너무 믿는 분이셨어요. 그분은 풍수 지리에 대해서 공부를 진짜 많이 해서 오셨거든요. 그런 거를 또 공부를 해서 와서 얘기를 해보면 또 건축사가 풍수 지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 앞에 앉아서 그걸 계속 설명해봤자 그거를 이해를 할 수가 없다라니까요. 그 풍수 지리에 대해서 몇십 년 동안 공부를 하신 분을 그냥 찾아가는 게 제일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대화를 하다 보면 쉽게 인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 집이 정말 가치가 있고 좋은 건물을 짓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면 설계를 또 좋은 건물을 할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할 수 있는 분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대한민국에도 유명한 건축가들이 한 건축물들이 되게 많아요. 진짜 이름만 들어도 세계적인 그런 건축 거장들이 지은 건물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건물들을 건축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가보시면 좋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작품들도 보고 감상을 그림을 감상하듯이 일반인 분들도 많이 감상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어떤 것들이 일반 건축가들하고 틀린지도 한 번씩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그 공간에서 느껴지는 그런 좋은 감정들 이런 것들을 좀 느끼시고 그런 것들을 이제 건축설계사무소로 가서 만약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만약에 뭐 데이비드 체퍼필드가 설계한 뭐 용산에 뭐 아모레퍼시픽 사옥에 가니까 이런 중정이나 이런 공간들이 너무 좋고 막 이런 것들 설계하는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근데 뭐 데이비드 체퍼필드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그런 건축사 앞에 앉아서 그런 걸 얘기해봤자 사실 말이 안 통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가 어떤 그런 작품성이 높은 그런 건물을 설계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그런 작품성이 높은 아니면 건축 설계에 대해서 진짜 내공이 높은 건축가에 대한 그런 작품들을 많이 보고 가셔가지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런 걸 이제 건축사한테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대화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내가 그런 데 관심이 있고 건축사라면 그런 데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면 또 그런 대화 주제에서 정말 좋게 얘기를 서로 주고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말이 대화가 통한다면 이 사람은 이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봤던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아니면 내가 건물이 튼튼하고 건물이 하자가 없이 그렇게 안전하게 지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시라면 건물의 어떤 시방서라든지 아니면 표준 상세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면서 공부를 하는 습관이 좀 필요하세요. 그리고 집을 저렴하게 잘 싸게 좋은 집을 짓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그러니까 어떤 구조로 했을 때 건축 공사비가 저렴하면서 효과적인지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표준 상세도를 이용하는 게 가장 건물이 제일 쌀 수밖에 없잖아요. 표준 상세도에 대해서도 공부를 좀 하시면서 어떤 부분에서 하자를 주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시면서 공부를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어떤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목적에 따라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도 사실 좀 다른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돈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닌데 사실 이 정도 공부조차도 하기 싫다면 이건 좋은 건축사를 만나지 못해서 좋지 않은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 건물이 지어졌을 때 이건 스스로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공부를 하고 그리고 좋은 건축물을 보고 그리고 좋은 공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겼을 때 건축사들을 찾아가서 대화를 한번 나눠보세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건축, 내가 지금까지 봐왔던 건축, 그리고 내가 살면서 좋았던 그 공간들을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런 것들과 함께 대화가 잘 통하는 건축사가 있는 반면에 그런 공간을 공감하지 못하는 건축사들이 많아요. 내가 보고 느낀 것보다 더 적은 경험을 한다는 거죠. 위에서 말한 것처럼 건축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대학교 때 배운 걸로 평생 먹고 사시는 분이 있을 만큼 책을 보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 건축사를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이 적어도 내가 원하는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대화와 그리고 스케치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건물의 디테일과 완성도에 관해서는 기존의 그 사무실에서 지어진 건물의 사진이나 아니면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건물의 평면을 보고서 건축사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많이 복잡하고 경험이 많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기호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잘 따져서 수시로 변화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평가하기는 좀 힘든 것도 있어요. 아무튼 많은 예비 건축주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대한민국에 좋은 건축물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